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1w 밑줄 155c 어떻게 그녀가 맥스의 선물을 가져가게 할 수 있니? 나는 오늘 아침에 다음 주 생일이었던 내 아들의 소중한 원격 제어 자동차가 들어있는 빈 상자를 움켜쥐며 손을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그 차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테오가 손을 문질렀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아 진정해 알라라. 그건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내가 그에게 다른 것을 사줄게. 그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우리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부엌에 울려 퍼졌어. 너는 CI에게 돈을 쓰면 그의 5번째 생일 선물을 팔 수 있다고 말했어. 테오의 여동생이 자정이 가까워졌는데도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CI가 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자 TV를 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아들의 생일 선물을 팔아드니 쇼핑하러 갈 수 있겠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격을 부여할 있니?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녀의 매니큐어를 살펴보며 그 사람은 아이예요. 게다가 테오는 신경 쓰지 않아요. 테오는 손을 주먹으로 웅크리고 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내가 남편을 켤 때마다 테오가 그녀를 변호하면서 기뻐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 도와주었습니다. 맥스가 테오에게 팔짱을 낀 것에 대해 흥분했던 한 가지를 그녀가 가져간 것에 대해 신경 쓰나요? 너무 극적으로 굴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차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차는 어디에서나 매진됐어요. 맥스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을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찾아다녀야 했지만 내 여동생이 주말에 여자아이에게 줄 새 옷을 원하는 게 내 아들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구나. 테오가 나를 쳐다보는 동안 싱긋 웃었다. 내 피 속에 끓어오르는 믿을 수 없는 분노에 직면한 그들은 내 지갑과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밤내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고 CI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테오가 내 팔을 잡았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협하지 마세요. 집도 3년 전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내 온라인 그래픽 디자인 수입의 40%를 기부했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테오는 그것이 그의 전부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할 수 없다면 그 차는 맥스에게 것을 의미했습니다. 맥스의 방으로 걸어가면서 내 목소리가 끊어졌어. 눈물이 흘러내려 맥스의 방으로 걸어갔어. CI가 나를 불렀어. 맙소사 왜 그렇게 초조해? 나는 문간에서 잠시 멈춰서 아들이 자고 있는 인형 공룡 인형을 팔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받아들였다. 나는 테오와 CI가 그의 어린 시절을 차 안에서 망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CI가 내 요리를 스스로 옷 입는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 삶에 이후로 내 결혼 생활이 이 해로운 전쟁터가 되었을 때 나는 울면서 두려움과 분노가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가 그 집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고 그것이 맥스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계없이 테오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나는 언니의 집으로 다가가면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테오가 나를 맥스에 먼저 넣기를 거부하면 얼음 같은 결심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내 아들을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운전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테오는 자신의 가족 대신 CI를 선택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할 것입니다.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깬 어제 대결 대표 마음속으로 놀고 있던 언니 CLA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님용 침대 끝에 앉아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며 맥스 생일 가져가서 팔았다. 테오가 안 그랬어. 상관없어. CLA는 고개를 저었고 그 여자는 용기가 좀 있다고 내가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오에게 감각을 두어주길 원해. 고마워하지만 이건 우리 사이야. 테오의 공세를 위해 내 자신을 훔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었어. 미안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6단어로 된 문자를 노려보며 맥스를 위한 사과를 하겠다는 그의 생각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올게요. 몇 시간 뒤에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논쟁을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고요했다. 조은 씨 드디어 태호가 나왔어요. 여기 맥스를 불렀어요. 거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시아이의 거친 웃음소리가 홀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나는 문가에 잠시 멈춰 새 벨벳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소파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신발을 위해 몇 달을 저축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린 벽화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이제 추상적인 네온 그림이 걸려 있었지. 분명 칼리의 무미건조한 선택.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섰다. 여전히 여기서 하고 있고 맥스의 벽화는 어떻게 됐나요? 태호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시아이의 아파트는 소독 중이에요. 벽화 때문에 몇 주만 머물 있다고 했어요. 거실에 좀 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고 CK 무관심한 포즈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노려봤습니다. 이건 한 아이의 집에서 매니큐어를 잘 검사했어요. 태호는 예술에 대한 취향이 형편없어요. 공룡 그림은 형편없어요. 그림이 아니라 벽화였어요. 맥스를 위해 몇 달 동안 만들었어요.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바닥이 돌아섰습니다. 싸우지 말자. 맥스가 와요. 시 이모가 뭘 가져왔는지. 맥스는 책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죠. 태호가 바닥에 있는 게임 콘솔을 가리켰어요. 당신이 원한 새 초음속 X3000이에요. 얼어붙어서 맥스의 차를 팔아서 약간의 돈이 들었나 봐요. 팔짱을 끼고 맥스 씨야 이 이모한테 할 말 있어? 그는 조용했어. 태호가 그에게 팔꿈치를 대서 어서 친구 이모가 멋진 새 장난감을 사줬어. 맥스가 책을 밀어버렸어.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난 내가 약속한 경주용 차를 원해. 그의 아랫입술을 내가 말했지. 내 생일에 사줄게. 오 그래 장난감 자동차. 태호가 미안하다고. 친구 씨야 이 이모가 너보다 돈이 더 필요했는데 이제 이 멋진 새 게임을 갖게 됐어. 내 피가 끓어올랐어. 나는 내가 내 아들의 사랑하는 선물을 내게 팔았기 때문에 휙 돌아섰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당신은 맥스의 감정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끔찍한 장식으로 우리 집을 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얼음 같은 미소로 내 눈을 바라보며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재능이 없는 사람이 큰 말을 했습니다. 태호가 내 어깨 목소리를 세게 잡았습니다. 내 여동생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필요한 만큼 오래 머무르며 내 취향이 좋지 않다고 농담하며 시아이는 나를 통해 포효했습니다. 태호의 성질이 두려워서 더 이상 살금살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시아이는 태호가 보호하기를 거부하면 오랫동안 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녀의 독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시의 로큰롤 웃음으로부터 아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 아들을 내 팔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시아이가 우리 삶을 장악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나 자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선호해서 아들의 머리를 플래티넘 블론드로 깜짝 놀라게 했고 우리 가족 사진을 자신의 포스터로 교체했습니다. 태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지 도와주려고 노력한 것일 뿐이라고 말. 등 뒤에서 그녀의 미소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나를 집에서 몰아내는 그녀의 게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충분히 저축할 수 있다면 내 예술에 좌절감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맥스가 내 집 사무실로 뛰어들어 눈물이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보가 울렸다. 아기 아빠와 켈리 이모가 내 자전거를 가져갔다. 그는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만든 맞춤형 자전거를 울부짖었다. 이제 자라나는 맥스의 팔다리에 비해 너무 작아졌다. 그는 가자를 거부했다. 내가 차고로 달려갈 때 내 맥박이 쿵쾅거렸다. 태호와 씨는 지하에 서서 맥스의 자전거가 속한 빛나는 2인승 컨버터블 위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를 좋아했지만 내가 팔겠다고 제안할 때마다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회전시키며 태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크레이그리스트 끄기 차가운 공포가 날 덮쳤어. 필요 없다고. 오맥스는 더 이상 그 멍청한 자전거가 필요하지 않을 거야. 사이드 미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확인했어. 나는 태호에게 그걸 팔아야 한다고 말했어.
그건 내 새 아기 태호를 위한 공간만 차지할 뿐이니까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녀의 어깨에 다정한 팔을 감았습니다. 언니 얼음처럼. 고요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잡도록 해주세요. 당신은 차를 사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사랑하는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퀴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돈은 다음 달에 하와이로 가는 크루즈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에게 가자고 애원했던 여행 이제 우리 셋만이 그 꿈에 그녀의 발톱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그 자전거 없이는 그 사람이 라디오를 돌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내 항의를 삼키는 쿵쾅거리는 바스 위로 그는 너만큼 어린아이로 머물 수는 없어 자기야. 그 빨간색은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시야의 가장자리로 살며시 들어왔어. 나는 애 디자이너 블라우스를 잡고 그녀를 자리에서 끌어내렸어. 그 자전거는 맥스의 소중한 소유물이었어. 나는 그녀가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소리쳤고 그는 그것을 좋아했고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서 그것을 가져갔고 당신은 내가 태호의 가슴에 손가락을 찔러서 당신의 여동생이 이 가족 전체를 걷게 했습니다. 분노로. 태호의 얼굴 그 말투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CI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한 유지된다고 말했지요.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당신의 아내가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면 그의 눈은 내 뒤에서 충격을 받아 커졌습니다. CI 비웃으며 허세를 부리는 작은 쥐는 내 손에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평화를 위한 시도가 실패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나를 돌아올 지점으로 밀어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한 공격이었고 감히 그를 다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불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계단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맥스와 함께 내 발뒤꿈치로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맥스의 잔뜩 찌푸린 얼굴을 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굳어져 더 이상 부드럽게 박지 않거나 태호의 공허한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맥스를 접을 때 미래의 맥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내 팔에 눈물이 셔츠 위로 흘러내렸다. 철분의 결의가 내 뼈에 자리 잡았다. 태호는 원하는 대로 나를 모욕할 수 있었지만 맥스는 여전히 나에게 의존했다. 우리 짐은 지난달 캠핑 여행에서 차고 문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버려진 자전거 헬멧을 흘끗 바라보았다. 바닥에 있는 맥스의 눈물 어린 눈은 바이저에 비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호를 위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더 필요로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옷가지 장난감과 필수 서류를 여행 가방에 던졌습니다. 뒷마당에서 손이 떨리면서 맥스는 울었습니다. 그녀의 번쩍이는 컨버터블의 엔진은 그의 고뇌에도 개의치 않고 태호가 보낸 또 다른 메시지로 내 전화기가 윙윙거렸다.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어디로 돌아올 예정이니 전화기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맥스의 출생증명서와 여권과 함께 지갑에 밀어넣었다. 더 이상 태호가 나를 조종할 기회가 없었다. 머물고 싶어서 동생에게 밤 묵을 곳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태호 클레어가 즉시 응답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연히 한이 맥스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뒷마당으로 달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침실을 스캔했습니다. 맥스 자기 차에서 기다리세요. 엄마 콧물을 셔츠에 닦으며 킁킁댔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해요. 여기가 우리 집이라 목이 조여졌어요. 알아요. 자기야 하지만 지금은 잠시 다른 곳에 있어야 해요. 알았어요. 그를 현관문으로 안내했어요. 가서 끈을 묶으세요. 그 사람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가는 동안 난 바로 거기 있을 거야.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내 조카와 함께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손톱을 살펴본 쓰레기통에 있는 소지품들. 태호는 확실히 당신에게 복종할 만큼 남자가 아닌 것 같으니 어떻게 되는지 말해줄게. 나는 지금 여기 있으니 내가 말한 대로 하게 될 거야. 몇 년 동안의 분노와 굴욕이. 나는 컨버터블을 밟고 켈리의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그녀의 잘난 척하는 얼굴에서 비틀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나와 내 아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뒤에 있는 CI의 눈이 커졌다. 현관 문이 쾅 열렸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니? 태호가 소리쳤다. 나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 아들을 어딘가로 데려갈 거야. 태호 자매의 얼굴을 한 시가 극적인 흐느낌으로 컨버터블에서 뛰어내렸다. 미친 듯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태호 어드밴스. 우리가 코를 마주할 때까지
그의 사향 향수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부신 빛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은 분명히 너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 그 사람이 내 눈물을 보기도 전에 나는 돌아섰다. 내가 진짜 남편이자 아버지처럼 행동할 만큼 오랫동안. 머리를 빼내면 알려줘. 테오가 그의 주먹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순간 나는 뛰어올랐다. 집 옆면이 깨끗한 외관을 찌그러뜨리고 있어 내 시야에서 사라지세요 알라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는 서둘러 앞좌석으로 가서 훌쩍이는 맥스를 부스터에 태우고 진입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시를 발견했습니다. 현관 계단에서 살짝 손을 흔들고 어깨를 감싸는 테오의 팔런.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테오가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 등을 돌린 걸 거라 생각했어. 훌쩍거리는 맥스를 집어넣고 클랜의 집에서 꼭 확인해 볼 거야. 게스트 침대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지난달에 테오가 나에게 가라앉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CI와 알 수 없는 숫자 사이에 텍스트 스레드 하나를 스크롤하면서 피가 식어버렸을 때 테오의 메시지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CI 알라라는 비밀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접근합니다. 그녀의 사업은 파산합니다. 나는 받습니다. 모두가 승리하고 테오가 탑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오가 씨의 입찰에 따라 내 사업에서 우리 생계를 얼마나 파괴할 것인지 묻습니다. 시체 나는 노트북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음 며칠 동안 내 척추 게임을 훔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저는 클레어의 도움으로 무기력한 피해자에서 전투 준비가 된 전사로 천천히 변했습니다. 마졸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맹세했고 테오는 증거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강탈과 사기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므로 테오와 CI가 수상한 일을 시도하면 잡을 수 있도록 그녀의 조언에 따라 여동생 집 전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나의 붉은 손 부부는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들은 내 손을 강요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내 전화는 끊임없이 울리고 테오의 전화와 문자는 매일 점점 더 절실해졌습니다. 마지막 음성 메일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웃어 알라라 제발 집에 와줘.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미안해. 켈리가 다음 주에 이사 간다고. 켈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와야 한다고 말했어. CI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늦게 비명을 질렀다. 먼저 그는 있어서 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CLA에게 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맥스를 동물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그의 메시지를 스크롤하는 동안 테오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CI는 내 프리랜서 디자인 사업에서 3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 저축 계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돈을 빨아들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내 계좌가 고갈되면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는 사업이 파산하면 탱크셰크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붉은 반점이 내 시야를 가로질러 헤엄쳤습니다. 그들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훔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테오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마저리가 원했다는 증거라면 나나 맥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내가 그것을 스페이드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법정에서 그들의 삶을 파괴한 후 메시지를 사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테오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의 강인함과 보호심에 끌려 이제 그의 진정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에 맞서지 말라고 그에게 애원하면서 몇 년을 낭비했습니다. 마저리의 도움으로 나는 그들이 후회할 때까지 그들을 내 단검 아래로 짓밟을 것입니다. 나를 건너는 이 배신은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나는 심장이 뛰고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태호는 클라의 현관에 서서 시든 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반응할 수 있었죠. 그는 열쇠고리를 빼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그는 CLA의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소파 쿠션 아래에 노트북을 밀어넣고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알라라 태호의 희망에 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무관심의 가면으로 내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쇼타임이 가까워지자 거실 입구에 멈춰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페이지에게 천천히 몸을 돌려 내가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오세요. 커피 테이블 위에 슬픈 꽃다발 내가 CI에게 이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시 우리 셋만 남게 될 거라고 약속해요. 잡지에 적힌 말들은 싸구려. 태호 당신은 항상 그녀 편을 들어요. 뭐가.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눈으로 너와 맥스는 내 진짜 가족이야.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숨겼어. 만족스러운 미소. 카메라가 그의 오스카상 가치 있는 연기를 포착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어. 나는 이미 대본을 알고 있었어. 나는 어린애처럼 그의 손을 두드렸다. 몇 주 후에 모든 것을 재평가하자 그는 논쟁을 위해 입을 열었지만 나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쉬는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내 뺨을 만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알라라 나는 이것을 고칠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충돌 및 화상을 시청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법정에서 태호와 CI를 말살하는데 필요한 탄약을 모았습니다. 제 변호사 마어거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증거로 철통 같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쉽게 맥스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고 최대한의 합의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샤키한 미소가 나에게 씨를 상기시켜 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유사성은 나에게 어두운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그들에게 이빨을 푹 빠뜨릴 것입니다. 태호의 또 다른 전화로 내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애원과 요구를 번갈아가며 즉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CLA가 마거리에 대해 메모하는 동안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초토화 접근 방식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알라라 아마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을 때 태호가 선택했습니다. 내 것보다 맥스의 편이 아니라 C의 편이. 이제 마어저리가 슬램덩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곧 그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클레어가 맥스를 공원으로 데려갈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태호에게 내가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모퉁이에서 부스팜이 제 시간에 맞춰. 태호는 나를 발견하고 안도감에 처진 얼굴로 돌진했다. 나는 맥박경주로 그를 흔들었다. 그는 앉자마자 내 손을 잡았다. 알라라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요. 예술이 되어 죽여주네요. 나는 부드럽게 손을 뽑았습니다. 아인의 변호사와 내가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이혼에 대해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마닐라 봉투를 탁자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내 합의 제안이. 그는 악수를 하며 내가 힘들게 작성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마조리와 함께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맥스의 태호 은퇴 저축의 절반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으로 얻었고 우리 집 태호의 얼굴은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군요. 당신이 맥스에 대한 내 권리를 서명하기를 바라는군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무시한 후에 내 커피에 감미료를 섞었습니다. 그의 안녕을 위해 나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믿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그의 아버지입니다. 오랫동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법원에서 누가 양육권을 받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봉투를 두드렸습니다. 증거와 우리 둘 다 판사가 어머니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호가 갑자기 테이블을 뒤집을 뻔했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고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고객들도 궁금해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의 광적인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맥스를 보호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내 변호사의 조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자매들이 당신에게 아내의 물건을 훔치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태호는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요? 내 저축 계좌를 빼내려는 계획을 알아냈어. 전화기를 흔들었어. 나 여기에 정리된 메시지가 모두 있어. 태호가 진실을 물러섰어. 마침내 난 내 이점을 누렸어. 너는 나보다 CIE를 선택했고 맥스는 매번 이제 우리가 너 대신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있어. 나는 전화기를 집어넣고 법정에서 보자. 태호가 필사적으로 전화하자 떨리는 다리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태호가 마침내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몇 달 동안 품고 있던 냉랭한 분노를 그에게 준 비탄의 일부를 마침내 이해하게 해준 후였다. 차에 다다랐을 때 자유로워지세요. 태호가 팔을 잡았어요. 와일디 제발 알라라가 합리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나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CIE가 나를 온통 걷게 하는 동안 나는 1년 넘게 합리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태호가 문을 잡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는 없다고 애원하는 동안 나는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당신이 이 가족을 파괴한 엔진을 작동시켰습니다. 껍질을 벗기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태호가 여전히 나를 여왕처럼 대했던 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목에서 차오르는 SOB에 주먹을 모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더 이상 맥스의 곁에 없었습니다. 술과 나, 우리가 법정에 들어서던 날 뒤를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성큼성큼 들어섰다. 맥스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태호는 반대편으로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내가 시선도 없이 자리에 앉자 초췌한 눈이 애원하고 있었다. CI 옆에 누웠다. 가십 잡지를 훑어보던 중 그 페이지의 번쩍임이 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부자와 유명인의 화려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곧 그들의 얼굴에서 그 잘난 미소를 지울 것입니다. 마고리가 내 팔을 꽉 쥐면 이 놈들을 한번 못.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지면 판사가 안경 너머로 엄숙하게 들여다보며 내 스커트 등뼈를 단단하게 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관례대로 아들 맥스에 대한 양육권 조정을 포함하여 태호와 알라라 네덜란드 사이의 이혼 합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해 조건을 듣고 홀랜드 씨의 반박이 확실합니까? 네, 마거리 선생님과 태호의 변호사가 다음 30분 동안 합창했습니다. 마저리는 내 합의 요구 사항을 임상적으로 낭송했습니다. 감정적 조작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처럼 휘두르며 새로운 최저점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맥스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말을 듣고 로즈가 내 목구멍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더 나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제리가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결론을 내릴 때 내가 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웠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서둘러 서류를 뒤섞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나는 성급하게 자신을 반박하는 약한 반박을 내뱉는 말에 자신이 지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을 막 깨달은 것 같은 불쌍한 남자가 안타까울 뻔했지만 피해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고리는 우리가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태호가 우리의 가짜 결혼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태호는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나에게 호소하는 것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다리를 제로 태워 제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목구멍을 비우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맥스 홀랜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모든 양육권이 다른 재정적 배상금과 함께 아라라 홀랜드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안도감에 내 어깨가 처지자 그는 그의 말을 두들겼습니다. 태호가 손에 머리를 떨어뜨렸을 때 사건 종결 중얼거림이 내 뒤에서 터져버렸어.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야. 라라는 피를 흘리고 싶은 사이코야. 판사는 당신이 홀란드를 그리워한다는 비열한 증거를 고려하여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고쳤습니다. 당신은 범죄자와 마주하지 않는다는 행운의 스타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음모와 강탈 혐의로 CIA의 입이 다물어졌고 빨간색이 그녀의 목에 헐떡이며 씩씩거렸다. 그녀는 출구를 향해 돌진했고 BFF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에게 침을 뱉으려고 잠깐 멈췄다. 금을 캐는 연 그녀는 내 손톱이 찔린, 내 손바닥이 찔린 법정문을 쾅 닫았다. 조각된 초승달이지만 승리는 나를 통해 포효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CLA의 집에서 몸을 숙이고 지친 후 승리했지만 근심 없는 맥스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테오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지 않거나 맥스의 어린 시절을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쉽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축하와인 한 잔. 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벼웠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테오와 칼리의 그림자가 더 이상 내 영혼을 조르지 않았다. 우리는 1년 후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나는 2층의 마지막 포장 상자를 테이프로 붙였다. 내 가슴속에는 내 신생 디자인 사업이 최근 몇 달 동안 급등하여 CLA의 객실에서 이 호화로운 도심 아파트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전망과 지평선까지 뻗은 반짝이는 거리. 우리는 확실히 그 통 같은 교회 집에서 먼 길을 것입니다. 테오와 CIA가 모든 그림자에 숨어있는 상태에서 나는 포도나무를 통한 소식의 달콤한 승리에서 법정 밖으로 뛰쳐나온 이후로 그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C소파가 서핑하는 동안 테오가 우중충한 총각 패드로 이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소식통에 따르면 테오가 자신의 직위를 사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재판이 굴욕으로 목이 막힌 직후 명망 높은 투자회사에서 마제리는 확실히 그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야만인의 서약을 이행했습니다. 테오에게 거의 안타까움을 느낄 뻔했습니다. 맥스는 테라스 턱의 꿈결 같은 손으로 기대어 아래의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의 덥수룩한 머리. 단 1년 만에 우리가 그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 보장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에게 테오의 압제적인 통치 하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을 자유 보장 끝없는 기회가 지금 그의 눈에 평온한 빛을 띠고 그의 옆에 웅크리고 나는 괴롭히는 사람의 머리를 마주하고 기어나오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믿겨지나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맥스는 그의 마른 팔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우리 새집이 너무 좋아요. 엄마 기쁨과 용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자유분방한 블리스에 있는 나도 자기야. 그가 장난감 포장을 풀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는 동안 나는 따뜻한 여름 공기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다. 이사 청소부가 청소한 후에도 넓은 거실 공간은 여전히 매끈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품질을 유지했다. 반짝이는 새 가구와 현대 미술 인쇄물에서 반짝이는 햇빛은 테오가 나에게 부과한 답답한 스타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멋진 빈 캔버스 전체에 내 개성을 각인한다는 생각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테오가 그동안 내 연락처에 숨어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했는데 치솟았어요. 간단한 단어를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잘 있기를 바라고 맥스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 사람이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둘 중 한 명이라도 필요하면 난 아직 여기 있어요. 애절한 애정의 고통과 원망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도울 수 없게 내 눈에 김이 서렸다. 에드 흉터 조직 아래 평생 전 사랑의 구름 아래서 잡았던 손의 유령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실명을 유발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보내주신 덕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화와 자유를 즐기세요. 이제 자신을 돌보세요. 테오. 제가 보내기를 누르고 씁쓸한 향수의 메아리가 부르는 것을 무시하고 즉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테오가 켈리의 이익을 위해 맥스를 배신한 순간 상처받은 소녀가 죽었다는 기억의 어두컴컴한 기억 속에서 나는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 많은 꿈을 희생했고 과거